자, 2학년 겨울날입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죠. 이제 2학년 차례입니다. 이번 겨울방학을 잘 보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바로 2학년 겨울방학을 누가 잘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기말고사가 끝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수능을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3학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3학년 일정은 정말 빡빡합니다. 나중에 리얼한 그런 내용을 선생님이 안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2학년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의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에서는 그대로 같이 생활하면 되겠죠. 며칠은 이렇게 쉬도록 해주는데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등교해서 자율학습 마치고 집에 가서 나머지 학원이나 과외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시간 그대로 일정 잡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기숙학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기가 독서실 얻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집에서 또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먼저 기숙학원 들어가는 사람들은 2월 마지막 날까지 기숙학원 있다가 나와가지고 3학년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다는 점입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극구 말렸지만 들어갔다 왔는 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케이스보다는 실패한 케이스가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기숙학원의 생활 패턴과 고등학교 3학년의 또 학교에서의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또 적응하는데 또 공부하는 그 패턴에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숙학원 들어간다고 해서 막 몰아붙인다고 해서 성적이 갑자기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제 학생들은 바로 학교 생활에 그대로 적응해서 3학년 올라가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스스로 혼자 하는 사람, 독서실에서 한다거나 혼자 하는 사람들은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되 그걸 시간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바로 공부하는 양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같으면 내가 레삼비 시리즈, 합법, 문법, 작문, 독서, 비문학 시리즈 그 책 양을 2월달까지 책이 굉장히 많죠. 그걸 어떻게 다 볼 것인가. 그 양을 정해가지고 그 책을 한 번, 두 번 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계획뿐만 아니라 바로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도 그런 식으로 내가 해법이나 혹은 정석이나 혹은 다른 책 개념서를 하나 딱 정해가지고 본다. 또 상위권에서는 기출문제 예를 들어서 자이스토리다, 마더텅이다 이런 것들을 딱 정해놔놓고 국영수를 본다는 것. 그리고 오답노트까지 맞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양을 정해놔놓고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계획 세워가지고 주요 과목들 흐트러지지 않고 생활해야 된다는 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 제자 중에 이런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걔는 제가 2학년 때까지 지켜봤는데 성적이 계속 1등이었습니다. 근데 2학년 겨울방학 때 2년 동안 올 1등급 내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모의고사를 쳤는데 300점 만점에 자연계열인데 290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3학년 때 어디 갔겠습니까? 제가 3학년 부장을 맡으면서 딱 불러가지고 2월 달에 뭐를 공부했는지, 겨울방학 때 뭐를 공부했는지 딱 물어봤습니다. 정말 선생님 놀랐습니다. 왜? 너무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3학년 17일 날 연합학력평가 치죠. 치면 성적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2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은
연합고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모평 치면 재수생들 다 치죠. 등급 왜 되겠습니까? 그리고 범위도 굉장히 많이 넓어지죠. 3학년 때는 성적 형편없이 떨어지죠. 정말 학생 본인 자신이 놀랐을 겁니다. 3월달 모의고사 2번 치죠. 연합학력평가의 사설에 2번 쳐가지고 전부 다 2번 다 점수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겨울방학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걸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다지기입니다. 다지기. 상위권은 이제 수능 기출문제부터 개념 다지기까지 해야 되겠죠. 먼저 개념 다지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떤 여러분들 이미 많이 준비된 학생들도 있겠죠. 그리고 개념 다지기. 특히 국어는 3학년 때 가가지고 여러 가지 진도 나가는 것도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국어 개념 다지기를 2학년 때 오히려 수학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거는 비문학까지도, 비문학 교재들도 여러 교재를 다뤄봐야 된다는 거. 이런 개념서를 국어 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념 다지기 이번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데 EBS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패턴을 보면 EBS 그냥 강의를 들으면 안 됩니다. 미리 교재를 사가지고 그 단원에 공부할 거 미리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게 효과가 몇 배나 된다는 점을 알아둡니다. 그러니까 EBS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복습하는 게 아니라 EBS 내용을 먼저 공부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강의를 들어보면 훨씬 더 깨닫는 점이 많은 겁니다. 사실 고등학교 공부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저렇구나. 깨달으려면 내가 먼저 풀어보고 모지려는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EBS 교재나 이런 것들 먼저 한번 풀어보고 EBS를 청취도 하고 그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교재를 한번 보는 게 좋다는 점. 그리고 개념서를 하나를 이번 겨울방학 때 완전히 다지고 간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영어 같으면 독해집이나 문법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다지고 간다는 것. 그리고 중위권은 바로 개념 다지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 국영수에. 그리고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2 공부까지가 안 돼 있다면 중학, 중3이나 고1 공부를 새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개인 가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동안 밀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몰래 또 중3이나 고1이나 고2의 학원 수학이나 영어 하는데 몰래 가서 들을 수도 있겠죠.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선생님도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1류 고등학교였지만 제가 영어 수학 실력차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중3 공부하는 데 가가지고 제가 2개월 동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고1 때. 고2 때는 고1 또 수학하는 데 가가지고 학원을 듣기도 했습니다. 몰래 사복 갈아입고 저녁에 가가지고 그렇게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강할 수 있는 사람은 보강하되 EBS에 여러분들 공부 안 했던 거 2학년 때까지 공부 안 했는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더 고1 혹은 기초다지기 중3 거라도 좋습니다. EBS에 다 나와 있으니까 혼자서 독학을 좀 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다면 그렇게 개념 다지기부터 겨울방학에 좀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올라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학년 때는 못 올랐습니다. 선생님 다는 큰데 3학년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3학년 때는 내신도 그리고 수능 성적도 올리기가 무척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외 없는 규칙은 없겠죠. 몇 개월 동안 정말 3학년 때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쉽게 올라설 수 있는 방법은 2학년 겨울나기 하면서 여러분들의 등급을 올려야 된다는 점입니다. 국영수의 등급을 올리는 것은 이번 겨울방학에 올라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념도 다지고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선생님과 바로 파이트 하십시오. 선생님에게 질문 모르는 거 잘하는 애들한테 개념 스터디 그룹이나 또는 잘하는 애들한테 한번 같이 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올라서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생활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올 겨울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